안녕하세요. 미니멈 72의 남택만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9번째 시간이네요. 자, 그동안 이제 수학 상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예, 그래서 딱 두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수학 상하와 관련된 개념 및 그 기출문제 중에서 한 280문제라는 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서 어,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정진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27번째로 중요한 부분부터 30번째까지 단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3차 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방정식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점과 좌표라고 하는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들도 역시나 그 어떤 문제를 풀던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가볍게 리뷰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다뤄볼 단어는 2차,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 보면은 제일 기본 꼴이 이렇게 생긴 꼴이죠. 이것만 딱 봐도 이제 막 포물선이 그리고 싶어지죠. 자, 근데 그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텐데 뭐 완전 제곱식 고쳐가지고 꼭지점 찾은 다음에 이제 뭐 위아래 볼록 판단해가지고 그리면 될 텐데 그거 말고 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면은 뭐 나 먼저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얍삽하게 된다. a가 작아지면 절대값 a가 작아지면 이렇게 넙대대한 모양이 된다. 뭐 이게 위로 볼록이건 아래로 볼록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서로 다른 1차항과 상수항을 가져도 최고차항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거랑 뭐 심지어는 부호가 바뀌어도 뭐 이런 두 이차함수가 있을 때 뭐다 얘랑 얘는 서로 그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 시키면 포개진다 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차 함수에서는 요거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꼭지점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거. 이차 함수 문제가 보통 이제 뭐 나오면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숨겨진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서로 뭐 대칭이다. 어떤 점이건 같은 y값을 가지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참수 관련 문제에서 조건이 막힐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참수는 그렇고 3차 함수는 이제 뭐 여기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거는 최고차항이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있을 때 뭐다 최고차항이 양수면 결국은 뭐 이렇게 흘러가던 아니면 이렇게 구부러서 가던 어쨌건 x가 커지면 결국에는 y가 계속 증가하는 쪽으로 커지고 a가 0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흐르건 아니면 이렇게 구불러서 흐르건 결국 x가 좀 큰 수가 되면은 언제부턴가는 계속 y값이 작아진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음에 응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꼴에서는 점대칭 스스로가 점대칭인 그래프다. 어디에 대해서 m,n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요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60번 문제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원래는 그 해설지 별의 위주로 풀어야 그게 정석이라고 하는 그런 풀이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성질만 조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보면은 fx라고 하는 2차 함수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어떻게 된다?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와야 된다. 그러면은 A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A라고 하면은 결국 뭡니까?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 앞에 개수죠. 그래서 이게 최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방금 설명드렸지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게 얍삽하게 이렇게 모인다 그랬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안 퍼져 있고 모양이. 그러니까 결국 이 주어진 조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가 언제 제일 얍삽하게 되냐, 그리고 그때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만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면, 자,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어디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 함수값이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얍삽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이렇게 퍼질 수도 있을 건데, 이것보다는 어떻게 들어갈 때가 더 얍삽합니까? 그쵸? 최대한 지금 가로 폭은 똑같기 때문에 세로 길이로 최대한 우겨서 넣을 때가 제일 얍삽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끝에 모서리 부분 꼭지점 지나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제일 뾰족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양일 때, 그쵸? 이 그래프는 어떻게 유추했냐면, 여기서 보면은 얘도 y축 대칭인 그래프, 상수함수도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함수라고 표현하는 것끼리 더했으니까 fx도 y축 대칭인 우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y축 대칭으로 그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뾰족하게 그려지는 건 결국 요 점하고 여기 요 점. 좌표로 쓰면은 마이너스 1, 2, 1, 2, 0, 마이너스 2라는 세 점을 지날 때, 제일 뾰족하게 그려진다. 뭐 이렇게 반대로 뾰족하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때는 a 값이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을 하지는 않죠. 왜냐면 a가 최대일 때는 당연히 음수보다 양수일 때가 최대니까.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해서 구해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선 0일 때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이고, 이 점을 식에 대입하면 c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뭐 f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 더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2라는 값이 나와야 되죠. 1,2라는 점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결국 얼마입니까? 여기서 a가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답이 4다, 최대가 4다 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은 이제 뭐 삼각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죠. y는 sin x, 또 y는 cosine x, y는 tangent x. 제일 간단한 삼각함수 꼴인 거죠. 자, 이거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 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손이 가겠지만,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0점에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출렁이고 나면 끝이 2파이인 주기를 갖고 이제 출렁거리죠. 계속 가는데 한마디만 그린 거예요. 계속 갈 건데, 절반이 파이, 제일 뾰족한 데가 2분의 파이, 제일 낮은 데가 2분의 3파이, 그리고 제일 높은 때 값이 1, 제일 낮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단위원 위에서 생각해봐도 되지만, 그걸 펼쳐놨다고 보면은 편하겠죠. 자, 코사인 x는 어떻게 시작하죠? 0,1을 시작해서 조금 반박자 늦게 이제 사인 함수를 따라가죠.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얘도 주기는 2파이 써볼까요? 주기는 얘는 2파이, 얘도 2파이. 그리고 최소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따로 그려볼게요. 탄젠트는 특이하게 주기가 좀 차이가 나죠. 먼저 2분의 파이,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림이 좀 삐뚤빼뚤한데 아무튼 이렇게 약간 뭔가 3차 함수 비슷한 게 생겼지만 좀 더 얍상하게. 그래서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뭐다 주기는 다른 것들의 절반 파이, 최대 최소는 끝도 없이 커지고 끝도 없이 작아지니까 없다. 대신 뭐가 있다, 얘는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 요 점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요것들을 평행이동 시켜서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 혹은 대칭이동, 혹은 이제 주기를 변화시켜서 그려지는 그림들은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주기 변화에 관한 성질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식이 주어져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그 평행, 대칭 그 방법을 적용하면 될 텐데, 여기서는 약간 주기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x 대신에 예를 들어서 fex라고 바꿔 썼다. 그러면은 fx 그래프랑 fex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떤 관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 그 뭐 반복되는 주기 함수에서는 주기랑 관련돼 있고, 안 그러면 그 그래프의 그 뭐지 축소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확대? 한 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간단하게 그냥 x 그래프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걸 fx라고 보는 거죠. fx는 x. 자, 근데 이거를 내가 fex로 바꿨다. 그럼 당연히 ex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 y는 ex라는 함수로 바뀌면 얘네 둘 사이에는 무슨 그래프 관계가 있냐 이건데,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원래는 y는 x는 이렇게 생겼겠죠. 점선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y는 x가 생겼는데 ex는 어떻게 생겼죠? 기울기가 2배죠. 이렇게. 자, 이거를 단순히 기울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됐다. 얘가 절반 왔다. 왜냐면 여기는 원래 4일 때 예를 들어서 4였을 건데 y는 ex에서는 2로 줄죠. 그러니까 원래 4에 있던 점이 절반으로 왔다. 여기 있는 점도 절반만큼 왔다. 반대로 음에 있는 영역도 y축으로 절반만큼 왔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는 x에 있는 모든 점이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y축으로 절반만큼씩 다 이동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룰은 어떤 함수에든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더 볼까요? 2차 함수에서 한번 볼까요? y는 x제곱이다. 또 간단하게. 그럼 여기다가 내가 x 대신에 2x, 그러니까 fx, 이게 fx였다면 f2x는 어떻게 되죠? 4x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원래는 x제곱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 거다. 2x를 했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하게 y축 쪽으로 다들 절반씩 줄어들 거다.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그래서 그리면 좀 더 이렇게 날렵하게 그려진다. 이건 4x제곱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차함수 더 날렵하게 그려진다는 거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럼 실제로 그런지 값만 하나 대입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였다. y 값이 4인 점이었다. 그럼 원래 y는 x제곱에서는 이 값이 나오려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였어야 됐죠. 근데 이제 y는 4x제곱에서는 얼마다? 그렇죠. 1이랑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절반만큼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점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y축 쪽으로 오는구나 하는 걸 알면 되겠고, 그럼 이걸 이제 삼각함수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사인 함수만 하나 볼게요. 그럼 y는 sin x가 있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앞에서 그렸듯이 이렇게 이 파이를 주기로 그려질 텐데, 만약에 y는 sin 내가 2x를 그린다. 그럼 이게 fx였을 때 뭡니까? 이게 f2x에 해당하는 그래프죠. 그럼 방금 위에 설명했지만 뭐다? x축에 평행하게 y축 쪽으로 절반씩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다? 만약에 이런 점들이 있으면 얘가 원래 2분의 파이였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절반만큼 온다. 어디로? 4분의 파이로. 그리고 원래 여기 파이 자리에 있던 얘는 어디로 온다? 2분의 파이 쪽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약간 찌부라든 모양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파이는 결국 파이로 오고. 그래서 결국 주기함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서 파이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도 그 어떤 함수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되는 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 문제는 263번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그 근의 개수를 찾아라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보니까 방정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왜냐면 좌변은 로그고 우변은 삼각함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뭐다? 결국 이 방정식을 두 함수 y는 3분의 1 로그 2x 그리고 y는 코사인 3파이 x라고 하는 두 함수를 그려서 결국 그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접근하기가 쉽겠죠. 자, 그럼 먼저 이거를 그리기 전에 코사인 3파이 x의 정체를 조금 확인을 합시다. 자, 앞에서 생각한 걸 바탕으로. 자,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1이다 보니까 최대 최소값은 그대로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인 주기 함수를 의미하겠죠. 코사인. 그리고 이제 주기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된다. x 앞에 개수가 이제 3파이니까 결국 원래는 코사인 x의 주기가 2파이였는데 3파이만큼 줄어든다 그 얘기죠. 왜냐면 y축으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기도 줄어든다. 그래서 주기는 3분의 2다. 그래서 원점을 시작해서 3분의 2만큼만 움직이면 이렇게 출렁하면서 한 바퀴를 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대충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대충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로그 x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밑이 1보다 큰 2이다 보니까 증가하는 함수겠죠.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만난 두 개를 짬뽕시키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언젠가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부딪히면서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벗어나면 끝. 그리고 처음 만나기 전에도 절대 끝. 안 만난다. 그러니까 요 만나기 시작하는 그 구간을 정하면 내가 구하기 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구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코사인 함수의 지금 최대 최소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결국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이 코사인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이라는 값을 통과하기 전까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1하고 1이라는 그때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그 구간 안에서 만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봅시다. 결국 3분의 1 로그 2의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찾아보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x가 결국 2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8 또는 8분의 1에서 이제 그 1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로그 값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8이랑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값이 그 코사인 함수에서의 그 주기 3분의 2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이제 어쨌건 x가 0일 때 1에서 출발하겠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주기만 그려보면은 이렇게 출렁이면서 그려질 텐데 이때가 이제 1이고 이때가 마이너스 1인데 이 주기가 얼마라 그랬죠? 이게 이제 3분의 2인 거예요. 한번 돌고 나면. 이 절반은 그럼 얼마겠습니까? 3분의 1이겠죠. 자, 그럼 8분의 1은 어디냐면 3분의 1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로그 값은 이미 이 전에 8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을 통과한 거예요. 로그는 이렇게 이미. 자, 그럼 여기 뚫고 들어왔어요,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한번 벌써 만나죠.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어디? 여기 또 만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쭉 가다가 언제 끝나냐? 8일 때 1을 지나면서 끝난다. 근데 8이라는 값을 생각해보면 결국 뭐다? 주기의 몇 배다? 여기에 12배죠, 12배. 3분의 2 곱하기 12배 하면은 8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8이라는 값은 주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가서 마지막 이렇게 출렁일 때 이때가 이제 8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다 돌고 났을 때가. 근데 그때 뭐다? 로그 값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면서 끝난다. 근데 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지나면서 끝나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냐에 따라 이제 값이 하나가 차이 날 텐데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코사인 값은 이렇게 생겼죠, 둥글게. 그럼 여기 꼭지점을 지금 지나는 건데 여기를 통과할 때 로그 값이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죠. 이렇게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 코사인 꼭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0이 나오는데 로그 값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난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점 지나기 전에 요 부분 전에 한 번 더 만나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고 요 그림이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사이의 주기를 뭐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하던 아니면 그 안에 주기를 계산해서 생각을 하던 결국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결국 12번 이렇게 주기를 거치는 동안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개수를 세어 보면은 결국에는 몇 개다? 25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주기도 따져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도 따져야 되는 약간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의 개혁만 우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접근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이제 삼각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인데 사실 이 삼각 방정식 단원은 이제 뒤에 단원이 하나 있어요. 방정식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웬만한 방정식은 거의 그래프 아니면 뭐 치환해가지고 그 2차 함수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푸는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이랑 그런 거 치환하는 법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딱히 그래서 삼각 방정식 단원에서는 다룰 게 별로 없어서 뒷부분으로 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다. 결국 이것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식으로는 풀기가 힘들다. 뭐 풀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각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긴 조금 빡시니까, 그리고 이제 특수각도 아니니까 이거 아마 식으로 풀긴 좀 힘들 거고 결국 그림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그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앞에서 봤지만 어떻다? 지금 x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주기가 어떻게 된다? 결국 얘는 늘어나는 거다. 1보다 작으니까 결국 늘어나겠죠. 주기가 4파이로. 4파이가 돼야 이게 한 번 돈다는 거예요. 원래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 거리를. 그러니까 8파이까지 있으면 4파이의 몇 배죠? 2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원래 원점에서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여기서 한 바퀴 돌고 8파이에서 끝난다. 뭐 이때는 물론 마이너스 1이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생긴 거에서 0에서 8파이 사이에 그게 3분의 1인 지점들, y값이 3분의 1인 지점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근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 상에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자, 사실은 이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각의 삼각비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 알파 값을 실제로 계산하기는 조금 힘들 거고 그냥 알파로 놓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코사인 값 그래프의 그 성질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이제 대칭이죠.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어디에 대해서도 그 대칭인 함수기도 합니다. 주기 함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결국 이 알파 값에 해당하는 건 뭐다? 이만큼이 알파라는 거리니까 여기 파이 4파이에서부터도 알파만큼 떨어지면 같은 y 값을 갖는 요 지점이 나올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의 x 값은 4파이 빼기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고 또 뭐다? 얘가 주기함수다 보니까 이 알파가 이 위치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얼마다? 이 지금 4파이였으니까 4파이다. 그러니까 이 값은 또 뭐다? 바로 알 수 있죠. 알파에 4파이 더한 거. 4파이 더하기 알파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대칭이기도 하니까 이 마지막 근은 8파이에서 알파만큼 그 적은 값이겠죠. 그래서 이 값은 8파이 빼기 알파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내근이라고 하면은 뭐다? 알파 4파이 빼기 알파 4파이 더하기 알파 8파이 빼기 알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근의 합들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다?
알파는 사라지고 남는 건 4파이, 4파이, 8파이. 그래서 결국 16파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답을 16파이다 라고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29번째 방정식의 이론 2라는 단원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썼던, 방금 그 앞에서 그 삼각 방정식 풀 때도 썼던 방법인데, 뭐 앞에서 잠깐 했던 거 꺼내보면 어떻게 생겼죠? 앞에 뭐 코사인 2분의 x가 뭐 3분의 1인 거, 이런 방정식 찾았죠. 근 찾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그냥 방정식이라고 안 보고, 뭐다, 이 부분 함수로 따로 떼고, y는 코사인 2x라는 함수로 보고, 이 부분 y는 3분의 1이라는 함수로 봐서,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다. 아까 그렇게 봤었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y는 3분의 1 함수 이렇게 그려서 결국 그 두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정식을 뭐로 본다? 함수들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으로 보자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계속 지금 미니멈 70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면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에서 다룰 거긴 한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개수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근의 조건.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뭐 둘 다 뭐 1보다 커야 된다.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둘 다 1보다 커야 된다. 아니면 뭐 근이 있는데 그 근이 뭐 1하고 4 사이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에 대한 조건을 주고, 그 근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찾아라. 개수의 조건을 찾아라 하는 식의 문제가 근의 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관한 거는 뒤에 이제 바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6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출된 문제인데요.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라. 정수 A, 이런 거 조건 잘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양수. 자, 지수 방정식 복잡하게 생겼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수 방정식은 결국 뭐 치환을 해서 풀 거다. 이대로 풀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3x를 뭐 t라는 걸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수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제한 변역이 생기죠. t라는 값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항상 체크하시고, 자, 그럼 우선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죠? 9x는 3x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빼기 2의 a 더하기 4의 t 빼기 뭐 3a 제곱 더하기 24는 0이라는 식으로 치환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웬만하면 요게 이제 근을 갖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때 A 값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겠냐 하는 문제인 거니까 이제 그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X 값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두 양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두 알파 베타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이게 모두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그때 상응하는 t 값을 t 알파 뭐 t 베타라고 두면 이 값들은 어떤가요? 서로 당연히 같진 않겠고, 지수가 0보다 크니까 결국 얘는 1보다 큰 값들이겠죠. 당연히 t 알파랑 t 베타랑은 안 같겠죠. 자, 그러니까 뭐다, 이 t 알파 t 베타가 결국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텐데, 그 두 근은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두 근이 1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럼 이거를 또 방정식으로만 보고 있으면 이게 또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좌변을 2차 함수로 보고 그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그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보면 이제 그림을 좀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우선 최고차항 양수니까 1이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겠죠. 자, 근데 그런 2차 함수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 두 근이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이런 함수는 내가 찾는 함수죠. 이렇게 생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 함수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하면은 여기를 내가 t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t베타라고 두면 이런 함수는 내가 찾는 함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a 값은 내가 찾는 a이고, 자, 근데 또 어떤 거는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왜냐면 이건 두 근을 갖긴 갖는데 두 근이 1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이런 함수는 내가 찾는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그려지게 만드는 a 값은 또 내가 찾는 a가 아닌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에 해당하는 함수만 찾아야 되는데 이런 함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뭐다? 우선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근이 두 개. 서로 다른 근, 서로 다른 근. 근이 두 개. 조건이 하나가 만족돼야 되고 또 그럼 얘도 서로 다른 두 근이었잖아요. 아까 옆에 있는 점선도. 근데 얘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1번 조건만 쓰면은 얘나 다 내가 찾는 게 되는데 얘는 안 찾는 거니까 얘를 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똑같은 두 개의 근이더라도 얘는 뭐다? 요 꼭지점의 좌표가 1보다 작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적어도 어때야 된다? 1보다는 커야 근이 1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다? x좌표가 1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런데 1보다 크다고 해서 또 내가 찾는 그런 함수들이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함수가 1보다 크긴 큰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1보다 크고 두 근도 같는데 그 두 근이 다 1보다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 조건을 하나 더 걸어야 결국 내가 찾는 함수들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1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얘네들은 어떻죠? 함수값이 0보다 작죠. 얘네들은 0보다 크다. 결국 어때야 된다.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왜냐면 1일 때 0과 같으면 안 되는 이유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함수를 우리가 ft라고 놓을까요? 그러면은 결국 뭐다?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야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결국은 식을 여러분들이 이 함수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쓰긴 썼지만 이제 막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식을 다시 돌아와서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려면 결국 판별식을 쓰겠죠. 앞에가 짝수니까 우리가 그 짝수일 때 판별식을 쓰면은 결국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제곱에 빼기 3a 제곱 더하기 24 이게 0보다 크거나 커야 된다.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다? 꼭지점의 좌표. 이거는 곧 축의 방정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다? a 더하기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a 더하기 4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f1이 0보다 커야 된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2 a 더하기 4 빼기 3a 제곱 더하기 24가 결국 0보다 커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그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결국은 답이 어떻게 나오냐? 3분의 1보다 크고 그리고 2보다 작고 a가 다시 2에서 7 사이인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오는데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값은 1, 3, 4, 5, 6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결국은 19라는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뭐 다른 책에서는 근의 분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근을 가질 조건을 이용해서 그 미정계수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통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단원인 30번째. 야, 이제 거의 끝나가죠. 점과 좌표 단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 그래프 얘기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그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그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단원들을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찰대 문제에서 점과 좌표랑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와 있다는 점 한번 이해하시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결국 뭐다, 이제 점과 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도구다. 그래서 좌표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좌표계가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거는 직교 좌표계라고 해가지고 그 두 변수에 해당하는 축이 있고 걔네들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두고 그 평면상에 있는 그 점들의 좌표를 요 x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x 값, 그리고 y축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y 값 두 개를 순서쌍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 뭐 이게 알파 이게 베타면 이 점의 좌표는 알파 베타 라고 표현을 한다. 이게 1대1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순서쌍과 그 점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식을 우리가 그림으로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발명품인 겁니다. 일종의.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나면은 결국 뭐다, 우리가 거리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수직선 위에서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가 쉽죠. 왜냐면 축이 한 개니까. 여기가 1이라는 좌표고 여기가 4라는 좌표다. 그러면 결국 뭐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A, B라고 하면은 두 점을, 그럼 A, B 사이의 거리 길이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그냥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잖아요. 4 빼기 1 혹은 뭐 1 빼기 4 한 다음에 절대값 씌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냥 빼면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에서의 그 거리는 단순히 저렇게 구할 수가 없다. 물론 뭐다, 같은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선 위에 있는 두 점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인데 여기가 5,1이고 여기가 뭐 5,-2다. 그럼 이렇게 두 점 이으면은 얘는 y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다, 거리 구할 때는 똑같이 이 수직선 상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 왜냐면 쭉 하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1하고 -2 사이로의 그것만, 길이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뭐 1에서 -1을 빼도 되고 -에서 1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된다. 결국 3이라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 아니고 이제 이렇게 y축이나 x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결국 뭐를 쓴다? 그 유명한 또 피타고라스가 또 나오죠. 항상 중요한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은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여기 쓰진 않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서에 나와 있는 그 식을 한번 참고하시고, 뭐 물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리마인드를 하셔라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기계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내분점, 외분점 간단하게 리뷰만 하면은 뭐다, 그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이제 직선 상에 있는 그 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A, B를 뭐 M 대 N으로 내분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을 이 직선 위에 잡는데 딱 잡았을 때 그 점을 뭐 P라고 하면은 그 AP 사이의 거리랑 PB 사이의 거리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A, B 내에 P를 잡아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결국 내분점이다.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라고 하는 거고, A, B를 반대로 뭐 똑같이 뭐 M 대 N을 쓰긴 쓰는데 이걸 이제 외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외분점은 뭐냐면 A, B를 연결한 직선 위에 있긴 있는데 그 A, B를 이은 선분 내에 있는 점은 아니고 A, B 이은 선분 밖에 있는 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Q라고 잡으면 그 AQ라는 길이랑 BQ라는 길이 사이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그런 점을 잡아라. 그리고 그때 그 점 Q가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외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내분점, 외분점을 찾을 때도 결국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쓰인다는 사실만 우선은 이제 알고 계시고, 그 자세하게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A의 좌표가 x1, A 좌표가 x1, y1이라고 하고 B의 좌표가 x2, y2라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M 대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을 때는 식이 M 더하기 N을 우선 바닥에 분모에 깔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이렇게 안에 거 밖에 거를 곱한다. 그래서 B의 X좌표 X2에다가 M을 곱하고, 그 다음에 A의 X좌표에다가 N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준다. Y도 똑같이 한다. M 더하기 N에 Y2의 M에 Y1의 N을 곱한다.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점이 우리가 이 내분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분점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B 바깥에 거 이렇게 묶어주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 뺀다. M 빼기 N을 한다. 그리고 똑같이 안에 거를 먼저 써주고, 뭐 안에 거 밖에 건 상관없는데 순서만 여러분들이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x2에 m을 하는데 이번엔 이제 뒤에 걸 뺀다. x1에 n을 뺀다. 그리고 뒤에 거 m 빼기 n을 또 하는데 y2에 m을 하고 또 y1에 n을 한 걸 뺀다. 그럼 얘가 외분점이 된다. 똑같이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의 좌표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 하나 풀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는 27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은 점 3개 좌표를 주고 삼각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삼각형에 대해서 각 O, A, O, B를 이등분하는 선분, 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A, B랑 만나는 점을 이제 P라고 하면은 그 P의 좌표를 구해라 하는 건데, 딱 봐도 이제 P가 A, B라는 그 선분 위에, 안에 있으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결국 내분점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걸 내분점식을 이용해서 풀려면 A, B의 좌표를 알긴 아는데, 이 AP랑 BP 사이의 길이의 B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식을 쓸 텐데 아직 안 나와 있죠. 이제 그걸 구하는데 필요한 게 뭐다? 여기 있는 각의 이등분 선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AP, BP 사이의 길이의 B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 각의 이등분 선일 때 뭐 어떻게 되죠? 대부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죠? 여기 OA 사이의 길이 B, OB 사이의 길이의 B, 이 OA 대 OB가 AP 대 BP랑 같다. 밑에 써주면 OA 대 OB가 AP 대 BP랑 같다.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똑같이 그려볼게요. 위에랑 이렇게 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장선을 좀 더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 선하고 평행하게 여기다 이렇게 그을게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이 두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각이 같겠죠. 왜냐면 억각으로.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각이 같겠죠. 왜? 아니, 억각이래. 여기랑 여기는 동의각으로 같고 여기랑 여기가 엇각으로 같은 거죠. 자, 그럼 뭐다? 그림상으로 지금 찌그러졌지만 여기는 이 삼각형이 결국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 얘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성립하는데, 왜냐하면 평행하는 선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성립하니까 그게 성립하는데 결국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AO 대 OB는 AP 대 BP다 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길이의 B 성립 하는 식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거의 정리가 다 됐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으면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OA랑 OB를 구해야 되죠. 길이를. 근데 A라는 좌표가 뭐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다. 3,4니까.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은 여기가 5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OA는 5다. 그리고
OB는 7이라고 줬으니까 좌표 여기 7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OB는 7이다. 그러면 이미 벌써 나왔네요. AP 대 BP가 결국 뭐다? 5 대 7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5고 이게 7이다. 그럼 A 좌표가 지금 3,4라는 거 알고 B라는 좌표가 7,0이라는 거 아니까 앞에 있던 거 조건 쓰면 어떻게 되죠? 내분점 P는 어떻게 된다? 먼저 M 더하기 N을 한다. 여기선 MN이 5 대 7이니까 5 더하기 7하면 10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안쪽 거 바깥쪽 거 해서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은 결국 B 좌표에다가 5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 곱하기 7을 하고 그 다음에 7은 이 7은 그 B의 X좌표예요. 그리고 7을 다시 A좌표에다 곱하라. 7 곱하기 3을 해라. 그리고 Y좌표는 똑같이 10인데 이제는 5를 어디다 곱한다? Y좌표에다가. 그럼 5 곱하기 0 그리고 7을 A의 Y좌표 7 곱하기 4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12분의 35에 21이니까 어떻게 되죠? 3분의 14 되고 약분을 하면은 12분의 28이니까 결국 4로 나누면 3분의 7이 된다. 그래서 결국 P의 좌표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개 단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간략하고 빠르게 이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그 앞에 개념이랑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언제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이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